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에 따라 의정부시도 공직자 투기 의혹을 조사했지만 투기 정황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농민들은 연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 반환공여지가 있는 의정부와 동두천 등 경기도 내 10개 시군이 공여지와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동두천시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산동 관광특구에 조성한 창의적인 디자인 거리에 방문객이 잇따르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각종 공공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의정부시. 이 때문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의정부시가 시청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투기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부동산 투기 범죄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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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의정부에 이렇게 수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의정부시 위원회가 의정부시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요구한 지 한 달여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정황은 없다. 의정부시가 시청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5년간 부동산 거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관내 공공시행 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와 고산동 법조타운, 상곡동 복합문화단지 예정 부지가 중점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지역에서 총 4건의 부동산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모두 공직자 본인 이름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건들입니다. 먼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에선 시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땅 2필지를 경매를 통해 매수했습니다. 매수 시점은 2017년 1월, 이곳이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되기 1년 9개월 전이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시청 조사에서 녹양동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던 중 진입로가 없어 땅을 경매로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 감사 담당관실은 거래 시점과 경위, 그리고 이 공무원의 당시 업무를 고려할 때 미공개 정보로 땅을 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상곡동 복합문화단지 예정 부지에서도 2건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 모두 매도건이었습니다. 95년도부터 땅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가 하면 종중 소유 땅이 개발 사업에 수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는 이들 거래에서도 투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시청 공무원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의 관내 부동산 거래 내역 총 1,600여 건을 자진 신고해 이루어졌습니다. 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농민 기본소득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조례 통과에 따라 경기도는 농민 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민에게 공표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미군 반환공여지와 주변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박람회가 열립니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고양 킨테스에서 열린 시군정책협력위원회에서 오는 8월 미군 공여지와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군 반환 공여지가 있는 곳은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과 연천 등 10개 시군이며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내 개발 대상인 반환 공여지는 22곳이며 대부분 개발이 더딘 상태입니다. 동두천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문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동두천 시민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백신 1차 수급량은 1,170명분이며 1차 접종자는 3주 후에 2차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동두천시는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셔틀버스 넉 대를 운영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동두천시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창의적인 디자인 거리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죠. 네, 이색 공방거리 디자인 아트 빌리지입니다. 보산동 관광특군의 비어있는 점포에 가죽, 섬유, 한지, 도예, 칠보 등 다양한 종류의 공방이 유치되면서 아름다움과 젊음이 넘치는 관광 문화특구로 변모했습니다. 2015년 말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이 공방거리로 모여든 40여 년 경력의 전문가들 덕분에 점포마다 수준 높은 다양한 공예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3D 프린터, 레이저 가공기, 전기환원 가마 등 특수 장비를 갖춘 체험장에선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방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좋은 반응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초상화, 민화, 액자, 수채 일러스트, 내 손으로 만들어보는 가죽 지갑과 필통, 도자기 만들기 등이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디자인 아트 빌리지를 활용해 관내 중학생 대상의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교육을 시행하며 교육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경기 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2%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성남 수정구가 13.4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양주시가 2.59%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39만여 호로 전체 77.1%가 올랐으며 하락한 주택은 6.5%인 3만 3천여 호였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비싼 곳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3,049제곱미터에 163억 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남양주시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20제곱미터에 103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주시가 하반기 공공 일자리 참여자 279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양주 시민으로 실직자와 휴 폐업자 등이 우선 선발 대상입니다. 모집 분야는 생활방역 등 희망근로사업과 환경정화 등 공공근로사업, 산림휴양 등 지역 공동체 일자리 등 3개 사업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양부모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힘없이 쓰러진 정인이. 당시 아이는 고작 생후 16개월, 만 1살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온 국민은 크게 분노했고 또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이후에도 많은 아이들이 학대로 쓰러졌습니다. 인천의 모텔에서, 대전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뉴스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2003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2,900건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후인 2018년에는 약 24,600건으로 1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39.7%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0세부터 3세도 10.3%, 4세부터 9세도 11.1%나 됐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별로는 정서학대와 신체학대 등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자행한 중복학대가 그 무엇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럼 피해 아동과 학대자의 관계도 통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76.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대리 양육자가 15.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이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간 사례가 82%에 달한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의 10명 중 7명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피해 아동의 10명 중 8명이 상처를 준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공적 개입보다는 민간에 중심적으로 아동보호 체계가 유지되고 아동을 훈육과 양육의 대상으로 보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한 시선도 여전히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중심 체계가 계속되면서 공공보호 체계가 구축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이 아동을 하나하나 살피기 어려웠던 이유이자 피해 아동들이 원가정이 계속 보호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발표한 2018년도 아동학대 통계 현황입니다.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민간에서 담당했던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이제는 지자체에서 도맡고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또 정부가 직접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모양새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자신을 때리는 자들의 손을 피해 불 꺼진 방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이들을 안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디자인이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되는 시대. 좋은 제품에 좋은 디자인이 더해진다면 경쟁력은 더 커지겠죠. 경기도가 영세 기업의 제품 디자인 개발을 돕고 복지시설과 공공시설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디자인 나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직접 빵이나 쿠키, 케이크를 만드는 제과점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로 제품 디자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구할 여력이 없던 차에 경기도 디자인 나눔 사업을 알게 됐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복잡해 보이던 포장 상자를 제품이 부각될 수 있게 바꾸고 운반이 쉽도록 손잡이도 달았습니다. 먼 거리 배송에도 거뜬하게 포장 재질을 바꾼 덕에 온라인 마켓에 입점해 매출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단비 같은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기도 디자인 나눔 사업을 통해 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한 복지시설도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으로 된 이 지역 아동센터는 늘 수납 공간이 부족했는데 튼튼한 수납장을 설치해 수납 효율을 높여 많은 물건들을 찾아 쓰기 쉽게 됐습니다. 또 지역 아동센터를 홍보할 수 있도록 멋진 간판도 만들어 달았습니다. 환경 개선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일단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고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일단 홍보, 기관에 홍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큰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디자인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 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영세 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매출을 높이고 복지시설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오랜 공공시설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을 광범하게 적용을 해서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게 저희가 가장 큰 목표고요. 기존에 했던 그 디자인 사업보다는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게 저희가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 시작된 경기도 디자인 나눔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318개 업체가 디자인 개발 지원을 받고 139개 복지시설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얻었습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농약, 비료 불법 유통 행위를 수사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 불법 보관과 부정 유통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합니다. 특사경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판매업체는 물론 유통업체와 생산업체 등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등록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 공채 지원자가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통합 공채 시험 원서 접수를 실시한 결과 250명 채용에 만 95명이 지원해 40.3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경기관광공사로 5명 채용에 393명이 몰려 7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린 기관은 80명을 채용하는 경기주택공사로 2,792명이 지원했습니다. 필기시험은 다음 달 15일 치러지며 필기시험 이후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공공기관별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자꾸 울어 화가 나 딸아이를 탁자에 던졌다. 태어난 지 겨우 2달밖에 안 된 아이를 중태에 빠뜨린 아빠가 한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체이자 인격체인데 왜 이렇게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까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I took the elevator to the second floor. Walked down the hall and then I knocked upon her door.
She opened up and I asked about the things I've been hearing.